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의 품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혜롭고 품격 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이 먹고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굳어진 습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99%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태도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나이보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분의 사연으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주부입니다. 최근 대학생 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외할머니랑 대화할 때 너무 힘들어요.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고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저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습관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참 솔직하고 용기 있는 질문이네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한 여행은 모든 여행 중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보람 있는 여행이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이 들면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더 품격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행동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성취 또는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자신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수십 번 들어온 이야기를 또 듣게 되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젊은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와 직장에서 성공했던 일화를 반복하세요. 처음엔 관심 있게 들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 그 이야기의 결말까지 다 외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상처 주지 않고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노먼 커즌스의 이 말처럼 새로운 경험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의 활력을 잃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 모임, 여행, 봉사활동 등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대화 중 자신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부담 없이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질문하고 경청하는 습관은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은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으로 시작하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방식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나 방식만이 옳다고 여기며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를 이해하려 하지 않죠.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50대 이상의 선배들과 일하는데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마다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라는 말로 일축당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이런 세대 간 갈등은 모든 시대에 존재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약 2400년 전에 요즘 젊은이들은 사치를 좋아하고 버릇이 없으며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는 각자의 시대적 배경과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그 안에서 나름의 지혜와 관점을 형성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항상 비웃음을 당하기 마련이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이 말처럼 혁신적인 생각은 종종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세대가 가진 고유한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둘째,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고 배우는 것은 당신의 시야를 넓힐 뿐만 아니라 세대 간 대화의 다리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비판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경험이 많다는 것은 분명 강점이지만 새로운 시각이 주는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2살 딸을 둔 59세 어머니입니다. 딸이 최근 프리랜서로 전향했는데 저는 그 결정이 너무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반대했지만 어느 날 딸이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엄마 세대의 기준으로만 판단한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생각해보니 정말 제 경험과 가치관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려 노력 중입니다. 예전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깨달음과 변화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은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비판과 불평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날씨, 정부, 젊은이들, 음식, 서비스 등 불평할 거리를 찾는 데 익숙해지죠.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마야 안젤루의 말처럼 끊임없는 불평은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기분만 나쁘게 만듭니다. 한 분이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 모든 것에 불만을 표현하세요. 음식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 요즘 TV 프로그램은 질이 떨어진다. 동네가 예전만 못하다. 매일 비슷한 불평을 듣다 보니 가족 모두 지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도 더 행복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비판과 불평에 익숙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 신체적 변화로 인한 불편함,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 더 민감해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은 긍정적인 시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불평하기 전에 이 불평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건설적인 비판과 단순한 불평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세요. 봉사활동은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 헤럴드 러셀의 이 명언은 우리의 행복이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네 번째 행동은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입니다. 항상 해오던 방식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에 갇혀 새로운 방법이나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나이가 들면서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사고방식은 개인의 성장을 막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주부입니다.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새로운 앱이나 기능을 알려드리면 항상 난 이대로가 편해라며 배우기를 거부하세요. 은행 업무도 여전히 창구에서만 하시고 온라인 쇼핑도 거부하십니다. 어머니의 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는데도 변화를 거부하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서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익숙함과 안정감에 대한 욕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심리적 경향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플라톤의 이 말처럼 우리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급격한 변화는 불안과 저항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세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변화의 이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편리함, 즐거움, 연결감 등을 상상해 보는 것은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 다른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2세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직장 동료가 제게 당신은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돌아보니 정말 제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대 때는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안전지대에만 머무르게 되었네요. 다시 예전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편안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익숙한 것에서 오는 안정감은 분명 가치 있지만 그것이 성장과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막는다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마크 주커버그의 이 말은 도전과 변화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행동은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게을리하고 식습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미루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이도 있으니 이 정도면 됐다며 운동을 중단하시고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세요. 담배도 끊지 않으시고 병원 검진도 거부하십니다. 최근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나이 들에 대한 체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부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이 말처럼 건강은 우리가 삶을 충실히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건강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이는 건강관리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할 이유임을 인식하세요. 적절한 관리는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걷기, 야채 한 접시 더 먹기 등 달성 가능한 작은 변화가 지속적인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롤모델을 찾아보세요. 80대, 90대에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의 사례는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긍정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71세 할머니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었어요.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고 이제 나도 곧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요가 교실을 알게 되었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요가와 명상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도 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달라졌어요. 70대에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을 얻었고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요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네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항상 가능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절반은 이미 이룬 것이다. 테오도어 루즈벨트의 이 말처럼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두 번째,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태도. 세 번째, 비판과 불평에 익숙해지는 것. 네 번째,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 다섯 번째,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바로 진정한 지혜와 품격 있는 노후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행동을 피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종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인식을 키우세요. 자신의 행동과 말하는 방식을 주기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내가 20대였다면 지금의 나와 대화하고 싶을까? 라고 자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책을 읽고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열린 마음은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어버린다. 헨리 포드의 이 말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불평과 비판보다는 감사와 긍정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습관은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육체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건강을 우선시하세요.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품격 있는 노후의 기본입니다. 또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남성입니다. 작년에 은퇴한 후 제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끊기고 취미도 없고 날이 갈수록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었어요. 우연히 이 채널의 영상을 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동네 합창단에 가입했고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연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노래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노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젊음은 한때의 선물이지만 젊은 마음가짐은 평생의 선택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이 말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축적된 지혜와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편협함과 고집, 불평과 반복 속에 갇혀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처럼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는 용기가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변화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일부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주변의 연장자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사연을 소개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83세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스마트폰을 사주며 유튜브 사용법을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농사에 관한 최신 기술도 배우고 세계 각국의 농업 방식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배운 것을 마을의 다른 노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83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나이는 결코 배움과 성장의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의 이 말은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멈추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행동들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자가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할 때 이 이야기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책이나 신문을 읽으며 새로운 대화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가족들이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지적한 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하니 정말 제가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대화 전에 이 이야기를 했었나? 생각해보고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이끌려고 노력합니다. 가족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더 즐겁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손자녀나 젊은 친척, 이웃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젊은 세대의 문화, 음악, 트렌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관점의 전환은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비판과 불평에 익숙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불평하고 싶은 순간에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한 분의 변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6세 여성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어 고민하던 중 제가 항상 비판적인 말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위해 불평 금식을 시작했어요.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긍정적인 말을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 후 주변 관계가 놀랍게 개선되었고 제 자신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네 번째,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주 한 가지 새로운 것, 음식, 장소, 활동 등을 시도해 보세요. 또한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날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 이 말을 기억하며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의 부재가 아닌 활기찬 삶을 위한 기반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건강임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찾아보세요. 운동은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젊게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또 다른 분의 성공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5세 남성입니다. 은퇴 후 이제 늙었으니 그냥 편하게 살자는 생각으로 운동을 포기하고 식습관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심각한 건강 경고를 받았고 이대로는 손주들 성장을 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하루 1시간씩 걷고 식습관도 개선했습니다. 체중이 10kg 줄었고 혈압과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생겨 매일이 즐겁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습관들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사무엘 울만의 이 말처럼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5가지 행동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개선하는 노력은 단순히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를 통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들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자주 반복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과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시도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나는 젊은 세대의 의견이나 관점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세대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나는 하루의 불평과 긍정적인 말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 네 번째, 나는 변화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에 달려 있다. 마더 테레사의 이 말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태도가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품격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어떤 나이에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품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